네, 주식이 궁금할 때는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으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AI 칩 시장에서 구글의 TPU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TPU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 걸까요? 네, 저는 이제 최근 구글의 TPU가 이제 AI 칩 시장에서 급부상하는 이유를 GPU와 완전히 다른 AI 전용 구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TPU는 구글이 2015년부터 자체 설계한 텐서 연산 전용 이제 ASIC으로 대규모 신경망 학습과 이제 추론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이제 행렬 곱셈 성능을 극단적으로 최적화해서 이제 GPU보다 이제 전력 대비 처리 효율이 뛰어납니다. 반면 이제 GPU는 원래 그래픽 연산을 위해 태어난 이제 범용 병렬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유연성이 높지만은 AI 전용 알고리즘에서 이제 불필요한 연산이 좀 많고 효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좀 이제 존재하는데요. 최근 공개된 이제 TPU의 버전 4 그리고 버전 5는 이미 구글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초고대 모델 학습에 이제 대량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제 동일한 학습 작업에서 비용, 속도 면에서 이제 GPU 대비 우위를 보이는 사례가 이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생성형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이제 텐서 연산 성능에서 확실한 경쟁력이 이제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고객에 대한 이제 유입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장은 TPU가 GPU의 이제 완전한 대체제가 아니라 AI용 연산 시장에서 이제 새로운 전용 엔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글의 TPU가 급부상하면서 함께 떠오른 반도체 기업이 있습니다. 이곳은 또 어디인가요? 네, 구글의 뒤를 받쳐주는 이제 그 브로드컴이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전부터도 그랬지만 주가가 최근에도 급반등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구글의 TPU는 1세대부터 지금의 7세대 아이론 우드까지 브로드컴이 직접 설계와 실리콘 구현을 전담해온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된 구글 제미나이 3가 전부 TPU만으로 학습된 모델이기 때문에 브로드컴이 더 부각되면서 주가가 크게 반등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엔비디아는 주가가 일부 조금 조정이 있었는데 확실히 TPU는 특정 AI 워크로드 기준으로 엔비디아 GPU보다 최대 80% 저렴하면서도 동급 이상의 성능을 낸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현재 시장에서는 브로드컴은 엔비디아의 직접 경쟁자까지는 저는 사실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네. 그래도 대한 플랫폼의 설계자로 자리를 잡은 것이고 그래서 이번 AI 시대의 진짜 수혜주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손꼽히는 과정이겠습니다. 네, 자, 그동안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그야말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 엔비디아의 독주가 끝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저는 엔비디아의 독주가 이제 뭐 당장 끝났다라고 이제 보기는 어렵지만은 구글의 이제 TPU가 부상을 함으로써 경쟁 구도가 이제 확실히 변한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TPU는 주요 클라우드 기업들의 관심을 이제 빠르게 끌고 있으며 GPU 대비 비용 효율이 높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엔비디아는 이제 쿠다에 대한 생태계와 범용성 그리고 개발자에 대한 기반, 소프트웨어 최적화 등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성능 비교만으로 이제 시장 지배력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최근 엔비디아도 TPU에 대한 경쟁 구도에 대해서 우리가 유일하게 모든 모델을 돌릴 수 있는 플랫폼이라며 반박하고 자신감을 나타낸 부분이 있는데 이는 이제 생태계 기반으로 이제 확실한 이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TPU는 일부 분야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가져올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은 전체 AI 가속기 시장에서는 여전히 엔비디아를 위치를 대체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은 독주의 종료가 아니라 GPU와 TPU가 이제 병존하는 양강 체제로 재편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엔비디아가 독주하던 AI 칩 시장에 변화가 생긴다면 또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엔비디아가 주도해온 시장에 변화가 생긴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엔비디아와 협력을 오래 지속해 왔기 때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악재가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우려가 있기도 하는데 또 새로운 기회로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확실히 엔비디아 주가가 빠지면은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에게 좀 악재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도 드실 텐데 네. 저는 이제 그 반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이클은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독주가 깨지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모두 다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그 엔비디아가 혼자 다 처리를 하던 AI 워크로드를 이제 구글의 TPU가 일부 가져가면서 전체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규모 자체가 더 커지고 그만큼 HBM과 서버 D램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TPU는 한 개당 최소 HBM이 4개, 많게는 6개에서 8개까지 탑재가 되기 때문에 즉 이 TPU는 늘어나는 것은 곧 HBM에 대한 판매가 확실히 직선적으로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GPU 시장을 꽉 잡고 있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납품 단가나 이제 협상에서 불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글이나 메타 그리고 오픈 AI나 아마존 등의 각자 칩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기업들이 이제 HBM과 D램 이쪽 패키지 쪽에 확실히 한국 기업들에 의존해야 되는 의존도가 점점 커지게 되고 이거는 이제 메모리 업계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다변화되다 보니까 이제 협상력이 더 살아날 수밖에 없겠고 그러면 결국에는 국내 주요 기업들부터 일괄적으로 다 수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새로운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구글의 TPU 시장에선 좀 불리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구글 TPU 생태계에 이제 제외된다는 우려는 좀 이제 과도한 해석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TPU가 구글의 자체 설계 칩이라고 해도 실제 구동을 위해서는 이제 초고대역폭 이제 HBM 반도체가 이제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 HBM 반도체 이제 공급의 주도권은 이제 SK하이닉스가 확실히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이제 부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최신 TPU 세대에 이제 대량의 이제 HBM3 그리고 HBM3E를 이제 적용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메모리의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이제 생태계 전략의 핵심이기 때문에 특정 업체를 배제할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TPU의 만약 수요가 이제 커질수록 초고성능 메모리에 대한 필요성이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역시나 기회 요인으로 확대되는 구조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온 우려는 이제 뭐 TPU가 GPU와 경쟁한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공급망이 흔들리고 HBM에 대한 납품차가 줄어든다라는 그런 단순하게 이제 연결하는 것에서 비롯되었지만은 TPU 역시 HBM에 대한 이제 비중이 이제 매우 높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조를 보면 SK하이닉스가 좀 이제 제외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TPU에 대한 확산이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구글의 제미나이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오픈 AI가 그동안 이 AI 시장에서 독주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글에게 좀 주도권을 넘겨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요즘에 확실히 이쪽에 감론을박이 많은데 네. 우선 성능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선 이번 제미나이 3.0 프로는 이제 최대 100만 토큰 컨텍스트를 이제 처리할 수 있고 이미지나 문서 그리고 다이어그램까지 통합 분석하는 몰티 모달 기능이 이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딥싱킹이라고 불리는 장기 추론 능력까지 탑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순수 성능 기준에서는 구글이 오픈 AI를 따라잡고 일부 영역에서는 심지어 추월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업계 컨센서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AI 주도권은 단순히 모델로 이 점수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네. 결국 생태계 전체 힘으로 결정되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현재 이제 2025년 하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은요, 오픈 AI는 약 48%, 이제 구글은 약 45%, 사실상 이렇게 톱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이제 검색과 크롬 그리고 안드로이드나 워크스페이스 같은 이 접점에서 제미나이를 밀어 넣으면서 일반 사용자에 대한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반면 오픈 AI는 API나 이제 에이전트 그리고 코딩 생태계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자 친화 프로그램의 역시나 플랫폼에 여전히 강합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계약이라든지 파트너십에 대한 어떤 도입률과
사용자 수라든지 그리고 개발자 생태계 모두 뛰어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게 단번에 판도가 바뀌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GPT 시리즈가 나오면 또 어떻게 판도가 바뀔지도 모르는 거고 네. 그래서 이번에 AI는 확실히 오픈 AI와 구글 이 두 축이 서로를 밀어올리면서 경쟁하면서 AI 시장이 더 커지는 게임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글의 TPU가 주목을 받으면서 AI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인데요. 덕분에 AI 거품론도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좀 거품처럼 AI 거품론이 사라질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좀 우려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네, 저는 이제 AI 거품론이 완전히 사라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은 네. 최근 이제 구글의 기술 경쟁력에 대한 부각으로 거품이라는 말 자체가 좀 이제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AI 투자 사이클은 여전히 고점을 계속 경신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때마다 이제 거품 논쟁은 사실 이제 반복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TPU나 제미나이 그리고 AI 인프라 경쟁 심화처럼 실제 서비스와 이제 성능 수요가 이제 빠르게 확장되는 그런 국면에서는 과거 닷컴 버블과 같은 이제 닷컴 버블과 같은 이제 공허한 거품과는 저는 이제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고 네. 특히 이제 클라우드, 반도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의 실적이 AI 수요로 좀 실제적으로 이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은 가격만 오른 이런 거품이 아니라 실체 기반에 대한 성장이 앞서가는 흐름으로 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 과열적인 이제 구간에서는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좀 커지는 부분이지만은 산업 구조 속으로 이제 AI 투자가 계속되면서 실질 수익으로 좀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AI 거품론은 저는 이제 잔존하겠지만은 현재 시장의 이제 상향 추세를 이제 꺾을 정도의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기는 어렵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TPU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최근 구글의 TPU뿐만 아니라 빅테크들이 자신의 AI 칩을 직접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주문형 반도체라고 하는데요. 어떤 회사들이 만들고 있죠? 네, 확실히 이번에 구글의 TPU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아마존이나 메타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도조까지 빅테크들이 이제 자기 회사의 맞춤형 칩을 만들면서 네. AI 하드웨어의 이제 중심축이 점점 더 다극화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GPU가 범용화라면 이제 ASIC은 맞춤형 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우리 회사의 이제 AI에 딱 맞게 설계해서 더 빠르고 더 싸게 돌리자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세계 ASIC 시장은 이제 올해 231억 달러에서 오는 2034년까지 보시면은 478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용 칩 전체 시장도 한번 따져보셔야 되는데 2030년에 5천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 안에서는 확실히 커스텀 AI, 확실히 이제 ASIC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게 지금의 시장에 대한 공통된 전망 속에서 이제 확실히 2030년쯤이면은 데이터 센터용 AI 칩 지출 중에서 커스텀 AI 가속기, 바로 ASIC이 1,000억에서 1,300억 달러 수준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준은 빅테크 주문형 AI 칩, 이 ASIC의 중장기적으로 AI 가속기 시장에 대한 전체 파이로 봤을 때 15에서 20%까지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겠고요. 즉 GPU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지만은 확실히 GPU와 함께 쓰이는 그 구조적 공존 관계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점점 성장하고 있는데요. 주문형 반도체에도 HBM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겐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이제 확대는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에게 분명한 수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SIC은 이제 설계와 생산 과정에서 이제 첨단 공정과 이제 HBM이 반드시 함께 이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AI 전용 이제 ASIC은 연산 효율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HBM 의존도가 좀 이제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는 이미 HBM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제 SK하이닉스의 직접적인 성장 요인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이제 파운드리에서 이제 ASIC에 대한 수주 경쟁이 뛰어들고 있어서 ASIC에 대한 수요 확대는 이제 자연스럽게 첨단 공정 가동률과 그리고 기술력 강화로 이어지는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ASIC 기반이 이제 AI 칩이 늘어날수록 GPU, TPU와 마찬가지로
메모리 용량에 대한 경쟁이 좀 이제 심해지기 때문에 양사 모두 이제 메모리나 파운드리 양측에서 이제 구조적 수요를 얻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에이직에 대한 확산이 특정 기업에 대한 독점이 아니라 삼성과 SK하이닉스 모두에게 이제 새로운 수요 파이 전체가 이제 커져가는 그런 흐름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식시장이 나에게 기회일지 아닐지 너무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에게 더 많은 내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 탑3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노은민 자문역이 엄선해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3위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네, 반도체 탑3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저는 이번 TPU 사이클에서 이제 이수페타시스를 탑3로 보는 이유가 기술, 고객, 산업 구조 세축에서 이제 모두 입증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은 이제 구글 TPU용 이제 MLB를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공급을 해오면서 사실상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을 하였고 7세대 TPU로 넘어오면서 기판 난이도가 급상승해 일반 업체들이 이제 따라오기 어려운 기술 격차가 더 벌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TPU는 이제 연산 밀도와 이제 발열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기판의 적층수 그리고 소재 안정성, 전력에 대한 신호 무결성과 같은 이제 고난도 스펙이 필수이고 이수페타시스는 이 영역에서 이제 가장 안정적인 이제 양산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글이나 이제 엔트로픽과 같은 이제 AI 기업들이 TPU 수량이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늘리면서 이제 MLB 기판에 대한 구조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지금 현재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판가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제품 믹스가 이제 고급화되면서 이제 수익성 레버리지까지 동시에 작동되는 점도 이제 큰 강점이라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경쟁사인 다수가 이제 고사양에 대한 MLB 기판에 대한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생산 능력이 좀 이제 제한적이면서 이수페타시스의 공급 비중은 오히려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가 이제 단일 의존이라는 리스크라는 우려도 있지만은 TPU 자체가 빠르게 확장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매출의 변동성이 아닌 성장 곡선을 더 크게 반영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력이나 고객 신뢰나 아니면 이제 산업 구조,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가 이번 TPU 사이클에서 가장 이제 탑3로 꼽히기에 적절한 종목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탑3는 이수페타시스였습니다. 탑2는 어딜까요? 네, 반도체 탑2 종목은 바로 이제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은 이제 구글 TPU의 아키텍처의 핵심인 이제 AI 전용 네트워킹 그리고 에이직 설계 능력을 갖춘 이제 몇 안 되는 기업으로 TPU의 세대가 바뀔 때마다 이제 함께 진화하는 구조적인 파트너십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AI 연산이 좀 이제 커질수록 GPU나 TPU 간의 이제 데이터를 묶어주는 네트워크 스위치나 아니면 이제 광 모듈, 인터커넥트 중요성이 이제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분야에서 절대적으로 1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브로드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TPU 중심의 이제 AI 데이터 센터는 대량의 커스텀 에이직과 그리고 초고속 네트워크가 필수인데 브로드컴은 이 두 영역에서 모두 이제 독보적인 레퍼런스를 쌓아서 구글, 메타, 아마존 등 이제 주요 빅테크의 공급 체인망의 중심에 서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이직에 대한 매출은 GPU 대비해 가지고 변동성도 굉장히 낮고 고객 맞춤형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 계약이라든지 고마진이 함께 따라 붙는다는 점도 투자의 매력도가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쟁사 대비해 가지고 소프트 정의에 대한 네트워크라든지 광전송 그리고 칩투칩 연결 구조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는 브로드컴 외에는 대안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TPU가 확장될수록 이제 에이직이나 이제 네트워크의 비중이 함께 폭발하고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브로드컴은 AI 인프라 밸류 체인 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확보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력이나 고객 고착력, 이제 산업 구조 이제 세 가지 조건에 대한 모두 만족하는 것이 이제 브로드컴이 이번 TPU 사이클에서 탑2 종목으로 꼽기에 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탑2는 브로드컴이었습니다. 이제 대망의 탑1을 알아볼 시간인데요. 노은민 자문역의 마스터픽 함께 보시죠. 네, 탑1의 종목명은 아쉽게도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직 카카오톡 채널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종목명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분석 리포트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탑1 힌트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주식이 궁금할 때 채널에서 단독 공개되는 탑1 종목 힌트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반도체 칩을 직접 이제 생산하는 기업은 아니고요. 설계 단계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에이직 그리고 SoC 설계 회사입니다. 파운드리와 이제 시스템 기업 사이에서 이제 맞춤형 반도체를 구현하는 두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나 모빌리티 그리고 서버, 모바일 등 어떠한 산업에도 이제 수요가 좀 꾸준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기업들 중에서도 특히 이 기업을 이번 주 탑 1으로 고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기업은 매출이 전년 대비 31% 성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미 성장 속도를 이제 숫자로 좀 증명을 하였고 네.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큰 폭발력을 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I 고성능 칩과 그리고 4나노미터, 2나노미터 등 첨단 공정 프로젝트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미 10개 이상의 대형 고객사가 이제 개발과 양산을 동시에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확보된 개발 프로젝트만 해도 이제 1,800억 원이 넘는 규모라서 이 계약들이 양산으로 넘어가는 순간 매출이 폭발적으로 이제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초기 개발 매출이 먼저 발생하고 뒤이어 이제 양산 매출이 좀 붙는 구조이기 때문에 2026년 그리고 2027년에 실적이 껑충 뛰는 그림이 매우 선명하다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 4나노 이하 비중이 65% 이상일 만큼 어려운 설계를 다루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단가도 높고 기술력 자체가 지금 경쟁사와 비교 없을 정도로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단순히 반도체 업황에 이제 따라가는 회사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AI나 자동차 그리고 서버와 같은 칩 시장 중심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 1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노은민 자문역이 직접 픽한 탑 1의 종목명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종목명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분석 리포트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하시면서 차트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차트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한 기초전자책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